일정표는 빼곡했습니다. 태우는 골목 입구에 서서 그것을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방문 순서, 대화 예상 시간, 촬영 포인트, 담당자 연락처. 반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루를 설계해왔어요. 빈칸 없이, 여백 없이. 여백이 생기면 예상 못한 것들이 끼어들었으니까요. 예상 못한 것들은 대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백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 있는 이 골목은 처음부터 일정표가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공기가 달랐고 소리가 달랐습니다. 리듬이 달랐어요. 이 골목은 그의 방식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불편하다는 걸 그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나는 이미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태우는 일정표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따라갔습니다. 골목은 좁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엔 어깨가 닿을 만했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빨래가 걸려 있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화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판들이 낡았어요. 색이 바랬고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골목이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하루가 거기 층층이 쌓여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골목은 그랬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뒤에도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태우는 그런 골목을 수십 군데 다녀왔는데 그 안이 이렇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들어선 골목들은 전부 수치였어요. 면적이었고 용적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첫 번째로 들어선 곳은 양복점이었어요. 강 사장이 다리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였어요. 재킷 한 벌이 작업대 위에 펼쳐져 있었는데 그 솔기가 정확했습니다. 태우는 그걸 눈으로 훑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깨 선이 반듯했고 소매 연결 부위가 깔끔했습니다. 기성복에서는 보기 어려운 마감이었어요. 좋은 옷이 어떤 것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싶었으니까요. 알고 싶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대해 그는 오래전에 생각하기를 멈추었어요. 어서 와요, 유나 씨. 강 사장이 다리미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강 사장님, 오늘 뭐 하세요? 결혼식 하객 양복. 모레까지야. 이분은 태성건설 강태훈 대표님이에요. 강 사장이 태훈을 봤습니다. 위아래로 한번 훑었어요. 양복쟁이의 눈이었습니다. 옷을 오래 봐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좋은 거 입었네. 태훈은 뭐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강 사장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다시 다리미를 집었습니다. 대화가 끝났어요. 유나는 자연스럽게 나왔고 태우는 따라 나왔어요. 골목으로 돌아왔을 때 태우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고급 가죽 커버였어요. 그 안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유나가 곁눈으로 봤어요. 강 사장. 양복점. 모레까지 결혼식 하객 양복. 일정이 아니었어요. 이름이었습니다. 메모의 형태가 달랐어요. 그 수첩에 사람 이름이 적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골목 끝쪽이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폐지였습니다. 리어카가 작은 돌부리에 걸렸는데 할머니 혼자 힘으로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유나가 달려가서 리어카 뒤를 밀었습니다. 태훈도 걸음이 움직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먼저였습니다. 생각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발이 나가 있었어요. 그게 태훈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이 골목에서 몸이 먼저 움직인 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셋이서 리어카를 넘겼어요. 할머니가 숨을 고르며 태훈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태훈은 잠깐 멈추었어요. 그러세요? 눈이 난찍어. 어릴 때 이 동네 살았어요? 아닙니다. 그래요?
이상하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리어카를 끌고 갔습니다. 태우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어요. 어딘가 먼 곳에서 온 감각이 잠깐 스쳤는데 붙잡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어릴 때 이 동네 살았어요. 라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는 이 동네에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걸렸는지 몰랐어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박정순 할머니. 폐지. 유나가 그것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전파상이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라디오 소리가 났어요. 최씨 아저씨가 낡은 선풍기 부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둘이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손이 바빴으니까요. 이 골목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들어와도 일을 먼저 했어요. 그게 예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냥 이 골목의 방식이었어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 태우는 그 방식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 이 선풍기 모터 어디서 구하면 돼?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인터넷은 몰라. 제가 찾아드릴게요. 아저씨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태훈을 봤습니다. 이 양반은 태성건설 대표님이에요. 아, 우리 가게 부수는 사람.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밥은 먹고 다녀요? 태훈은 그 말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적대도 아니었고 환영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태훈은 그런 방식의 말을 오래 듣지 못했어요. 사람을 보면 실적부터 묻는 곳에서 살았으니까요. 밥을 먹었는지 묻는 사람은 거기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최씨 아저씨는 다시 선풍기로 눈을 돌렸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을 때 태우는 다시 수첩을 꺼냈어요. 최씨 아저씨. 전파상. 선풍기 모터 필요. 유나가 그것을 봤습니다. 이번엔 걸음을 잠깐 멈추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태우는 그걸 몰랐어요. 한참 걷다가 유나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사람 볼 때 자꾸 숫자부터 세요. 태우는 걸으면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익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협의 진행률이 몇 %고 원래 세상은 손익으로 굴러갑니다.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사람 때문에 굴러가요. 태우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어요.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들을 생각했어요. 강 사장, 박정순 할머니, 최씨 아저씨.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그게 이상하게 어색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감각이 동시에 있었어요. 태우는 그것을 정리하지 않은 채 걸었습니다. 유나가 자리를 비운 건 5분도 채 안 됐습니다. 옆골목 떡볶이집 사모님이 부르는 소리가 났고 유나는 잠깐만요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태우는 수선집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카운터 옆 낡은 의자에 기대서 수선집 안을 둘러봤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벽에 실패들이 꽂힌 수납대가 있었어요. 낡은 나무 선반에 단추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오래됐다는 게 어디서나 보였어요. 낡은 것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아무것도 버려진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제자리에 있었어요. 쓸 사람이 정해진 것들처럼. 태우는 그 공간에서 익숙하지 않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뭔지 몰랐어요. 오래된 공간이 주는 감각이었는데 그는 오래된 것들 사이에 오래 서 있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가 일하는 공간들은 전부 새 것이었습니다. 새 건물, 새 사무실, 새 회의실. 낡은 것들은 그가 도착하기 전에 전부 치워졌어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당연한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낡은 것들이 치워지기 전에 공간은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위를 봤습니다. 장부였어요. 펼쳐져 있었습니다. 덮으려고 한 흔적이 없었어요. 유나가 작업하다 그냥 둔 것이었습니다. 태우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숫자를 읽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래 훈련된 눈이었어요. 숫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읽혔습니다. 의식하기도 전에 월 매출, 지출, 잔액. 태우는 그 숫자들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접었어야 했어요. 몇 년 전에. 아니, 더 전에. 이 수치로는 임대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어요. 인건비는 계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열려 있었어요. 매일 형광등을 켜고 재봉틀을 돌리고 문을 열고 그 행위가 수익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태우는 그 이유를 숫자로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그것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그가 궁금하게 여긴 것이 장부 한쪽 귀퉁이에 다른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흐릿했습니다. 오래된 글씨였어요. 잉크가 번진 자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다시 더 쓴 것 같기도 했습니다. 태우는 몸을 기울여 읽었어요. 여긴 옷만 고치는 데가 아니다. 태우는 그 문장을 읽고 몸을 다시 세웠습니다. 유나가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어요. 장부를 새로 쓰면서도 이 장부를 계속 이어 쓴 걸까요? 어느 쪽이든 그 문장은 거기 있었습니다. 귀퉁이에 오래된 필체로 누군가의 글씨였어요. 유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우는 그 필체를 오래 보지 않았어요. 오래 보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태우는 장부를 닫기 전에 그 문장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살짝 밀어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유나가 두고 간 자리 그대로. 유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우는 시선을 옮겼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은 척했습니다. 유나는 카운터 위를 봤어요. 장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태훈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천천히 덮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속도가 이상하게 태훈의 눈에 남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어요. 적잖아요. 태훈이 말했어요. 네. 언제부터요? 오래됐어요. 접을 생각은요? 유나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페달을 밟았어요. 재봉틀이 돌아갔습니다. 없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태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장부 귀퉁이의 그 문장이 이미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유나가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필요한 말만 했어요.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다른 서류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보지 않았습니다. 수선집의 숫자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월 매출, 지출, 잔액. 그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명확한 것들은 언제나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 숫자들이 불편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것이 보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형광등을 켜는 사람, 재봉틀 앞에 앉는 사람, 적자 장부를 천천히 덮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장부 귀퉁이의 문장을 지우지 않는 사람, 오래된 필체 옆에서 매일 일을 하는 사람. 태우는 그 사람을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협의 대상이었고 처리해야 할 변수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버티는지가 보였습니다. 태우는 그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그게 낯설었습니다. 이 골목에 오기 전에는 없던 감각이었어요. 태우는 그 감각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는 한참 앉아있다가 일어났어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형광등 규격을 쳤어요. 의자 다리 고정 방법도 쳤습니다. 재봉틀 부품 호환성도 쳤어요. 3번의 검색이었습니다. 끝내고 나서 메모를 적었습니다. 일정표가 아니었어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건들이었어요.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그는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영수증은 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유나가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달랐습니다. 전에 것보다 밝았어요. 그녀는 스위치를 다시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새 것이었어요. 언제 바뀐 걸까요? 모르는 사이에 낡은 의자에 흔들리던 다리가 고여 있었어요. 재봉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새 부품이 들어 있었어요. 자신이 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포장이 아직 뜯기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구매 내역서도 없었어요. 그냥 들어 있었습니다. 티를 내지 않은 것이었어요. 누군가 이 공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나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한참 그 서랍 손잡이를 잡은 채 있었어요. 잡고 있는 것과 놓는 것 사이에서. 그리고 놓았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페달을 밟았습니다. 재봉틀이 돌아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했어요. 달라진 것들과 함께 그냥. 그날 저녁 수선집 문을 잠그면서 유나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형광등이 꺼진 뒤에도 잠깐 서 있었어요.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전보다 밝았다가 꺼진 골목이었어요. 불이 꺼진 뒤에도 뭔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그게 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면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스캔들 기사.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단독 강태훈 대표 철거 예정 동네서 수선집 여사장과 밀착 행보 진심인가 전략인가. 태훈은 그것을 오전 6시 40분에 봤어요. 커피를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연달아 왔어요. 비서실장, 홍보팀장, 이사 2명. 순서대로 울렸습니다. 태훈은 커피를 내리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사진이 3장이었어요. 첫 번째는 골목에서 나란히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어카를 함께 미는 장면이었어요. 세 번째는 태훈이 수선집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각도가 좋았어요. 전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들여 기다린 컷들이었어요. 태훈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는 알았어요. 오래 이 업계에 있었으니까요. 댓글이 빠르게 쌓였습니다. 역시 쇼다 쇼. 저 수선집 여자 불쌍하다 이용당하는 거 모르나. 강태훈 이미지 세탁 시즌 2 키우키우. 아니 진짜인 거 아님. 표정 봐. 홍보팀이 짠 거 티난다. 태훈은 댓글 창을 닫았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홍보팀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이거 오히려 좋다고 보거든요. 자연스러운 서사예요. 재개발 반대 주민 대표랑 대표님이 가까워지는 그림 기사. 나오기 전에 저희가 설계했어도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요. 댓글 분위기도 반반이고 화제성은. 오늘 오전 일정 뭐야? 10시에 기자 2명 인터뷰 요청 들어와 있어요. 두 분 관계 확인 취재라서. 거절해. 대표님. 거절하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사 김재원이 사무실로 들어온 건 8시였습니다. 태훈보다 12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회사 초기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어요. 늘 그랬습니다. 왔어?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김재원이 소파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았습니다. 오래된 사람의 여유였어요. 그쪽 여자한테는 연락했어. 아직. 먼저 해. 당사자가 튀어나와서 뭔 말하면 수습이 달라져.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김재원이 일어났어요. 태훈아, 나는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 근데 저 사람이 모르잖아. 이용당하는 건 저 사람이거든. 이미지가 구겨지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태훈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유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갔습니다. 3번째 신호 전에 연결됐어요. 왔어요. 유나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낮고 평평했습니다. 분노를 눌러 담은 소리였어요. 태우는 그걸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수선집으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수선집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봉틀 앞이 아니었어요.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지 않았고 손은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자세가 조용했어요. 조용한 것들이 더 위험하다는 걸 태우는 알았습니다. 박정순 할머니가 아침에 전화했어요. 유나가 말했어요. 기자가 찾아왔대요. 대표님 자주 오냐고. 저랑 무슨 사이냐고.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씨 아저씨 가게 앞에서도 카메라 들고 서 있던 사람이 있었대요. 어제 강 사장님한테도 명함 돌렸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한 톤씩 낮아졌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동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진 찍힌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이 골목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기사에 주소까지 나왔어요. 기자들이 한 겁니다. 알아요. 내가 제공한 게 아닙니다. 알아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훈을 봤어요. 그래서요. 그 2글자에 많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태훈은 그걸 들었어요. 사람 사는 동네를 홍보 콘텐츠로 쓰지 마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선명했습니다. 대표님이 이 골목에 다닌 게 계약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나도 알고 시작한 거고요. 근데 강 사장님이랑 박 할머니는 계약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냥. 태우는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홍보팀이 설계한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문제예요. 유나가 카운터에서 손을 뗐어요. 설계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찍힐 거고, 앞으로도 기사 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사에 이름 올라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태우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반박할 수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이 상황이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 기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이미 노출된 공간에서 노출을 완전히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맞는 말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걸 알았어요. 맞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닌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그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태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걸 막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골목에 안 왔어야 했다는 겁니까? 계약을 안 했어야 했다는 겁니까? 당신이 먼저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은 왜 도움을 받아도 화부터 냅니까? 나오고 나서 태우는 그 말이 너무 나간 걸 알았어요. 유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굳어진 게 아니었어요. 다른 무언가가 스쳤어요. 빠르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도움이요. 유나가 말했어요. 천천히. 형광등이요. 의자 다리요. 부품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유나가 태훈을 봤습니다. 난 동정 싫어하거든요. 그 문장이 공기를 바꿨어요. 태훈은 그걸 느꼈습니다.
유나가 그 말을 오래 참은 것 같았어요. 이 대화에서가 아니라 더 오래전부터 그 말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시간이. 태훈이 처음 본 게 아닌 오래된 문장이었어요.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정확했어요. 그는 그게 동정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뭔지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이름 붙이지 않은 것들이 이 골목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는 건 다른 일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생겼습니다. 수선집이 좁았어요. 침묵이 금방 찼습니다. 유나가 먼저 눈을 돌렸어요. 재봉틀 쪽으로 갔습니다. 앉지는 않았어요. 그냥 손을 얹었습니다. 재봉틀 몸통 위에. 그 손이 조용했어요. 기자들 더 오면 저한테 먼저 알려줘요. 끝이었습니다. 더 하지 않았어요. 태훈은 수선집을 나왔습니다. 골목에 섰어요. 낮이었는데 골목이 그늘져 있었습니다. 발을 떼지 않았어요. 한참. 유나가 한 말들이 순서 없이 돌아왔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를 홍보 콘텐츠로 쓰지 말라는 말. 도움을 받아도 화부터 낸다는 말. 동정 싫어한다는 말. 그 말들이 전부 맞았어요. 그리고 그 말들 안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이 골목에 온 이후로 한 행동들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방식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닿는지를 들었어요. 태훈은 그게 낯설었습니다. 불편했어요. 불편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차이를 그는 오늘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걸음을 뗐어요. 골목 끝에서 박정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리어카가 없었어요. 그냥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태훈을 봤어요. 또 왔어요? 네. 밥은 먹었어요? 태훈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직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기사 본 얘기도 없었습니다. 기자가 찾아왔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밥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은 그랬어요. 태훈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오래. 수첩을 꺼내지 않았어요.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게 달라진 거였습니다. 적지 않아도 기억할 것 같았어요. 이 골목에서는 비 오는 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하나 깜빡이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 깜빡임이었습니다. 태훈은 그 아래를 지나쳤어요. 늦었습니다. 10시가 넘었어요. 이 골목에 올 이유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사무실에서 차를 타고 오다가 기사한테 여기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다리가 뻐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걸어야겠다고. 그게 이유였어요.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유였습니다. 태훈은 그 이유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수선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10시가 넘은 골목에서 불이 켜져 있는 가게는 수선집뿐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서 재봉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소리였어요. 일정하게. 태훈은 그 앞에 서서 들어가야 할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없었어요. 어제 싸웠습니다. 사과도 안 했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들어갔어요. 유나는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옷이었어요. 교복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것이었어요. 재킷 소매 부분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봉틀로 눈을 돌렸어요. 태훈은 카운터 옆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공기 안에 어제 것이 아직 있었습니다. 3장면의 말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거기 있었어요. 사람 사는 동네를 홍보 콘텐츠로 쓰지 말라는 말. 당신은 왜 도움을 받아도 화부터 내냐는 말. 난 동정 싫어한다는 말. 그것들이 수선집 안에 아직 층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는 것이 지금은 맞았어요. 태우는 그 감각을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알았습니다. 재봉틀이 돌았어요. 태우는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어요.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수선집 안을 봤습니다. 실패들이 꽂힌 수납대, 단추통들, 낡은 나무 선반. 전에도 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보니 달랐습니다. 빛이 좁았어요. 재봉틀 위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안에 유나가 있었어요.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교복 소매의 솔기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태우는 그 손을 봤습니다. 오래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의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랬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온 뒤로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시간을 봤으니까요. 10분마다, 15분마다, 다음 일정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었습니다. 수선집 안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재봉틀 소리의 박자대로 흘렀습니다. 태우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냥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빗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지붕 위에 작게 왔습니다. 그 다음엔 빠르게 커졌어요. 골목 바닥이 젖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우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내다봤습니다. 골목에 비가 왔어요. 세게. 예보 없이 온 비였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차는 골목 밖이었습니다. 기사한테 연락할 수 있었는데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묶였습니다. 유나는 재봉틀을 멈추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들어왔어요. 수선집 안에 빗소리와 재봉틀 소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두 소리가 섞였어요. 빗소리가 낮게 깔리고 재봉틀이 그 위에서 돌았습니다. 태우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읽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소리를 그냥 들은 것이 이 골목에 오기 전에는 없던 방식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유나가 손을 멈췄습니다. 재봉틀이 섰어요. 그녀는 교복 소매를 들어 빛 아래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솔기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그리고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이 멈춘 채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빗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 안에서 유나는 잠깐 어딘가에 가 있었어요. 태우는 그것을 봤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말로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유나가 다시 페달을 밟았어요. 재봉틀이 돌았습니다. 태우는 빗소리를 들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창문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어요. 태우는 그것을 봤습니다. 이 골목이 밤에 이렇게 생긴 줄 몰랐어요. 낮에만 봤으니까요. 밤 골목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어요. 낮의 소리들이 전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가게들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하루가 다 거기 있었어요. 낮과 다른 방식으로. 태우는 그 골목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봤습니다. 유나가 재봉틀을 껐어요. 마감이었습니다. 교복을 접었어요. 작은 옷이었습니다. 접힌 모양이 작았어요. 누구의 것인지 태우는 몰랐습니다. 이 골목 어딘가에 사는 아이의 것이겠지요. 그 아이가 내일 이 교복을 입고 골목을 나가겠지요.
태우는 그 생각을 멈추지 않고 뒀어요. 보통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멈추지 않았어요.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선반 위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우산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달아 있었어요. 오래 쓴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태훈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쓰고 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건네는 것이었어요. 사과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일이 정리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비가 오니까 우산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이 골목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을 줬습니다. 말없이. 태우는 우산을 받았어요.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태우는 수선집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아직 왔어요. 약해졌지만 있었습니다. 우산을 폈어요. 낡은 우산이었는데 펴졌습니다. 그리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는데 수선집 불이 언제 꺼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조금 있으면 꺼질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이 골목을 잠그고 집으로 갈 거였어요. 매일 그랬을 테니까요. 태우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본 적 없는데 알았어요. 이 골목에 오래 온 사람이 아는 방식으로 빗소리가 우산 위에 있었습니다. 걸었어요.